네,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은 새로운 성장주, 미래 먹거리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지난 1, 2년 동안 아주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과연 올해는 볕이 들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현대차증권 엄민용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제약바이오 업종 아무래도 거시환경 변화에 좀 민감하죠. 금리가 이렇게 뛰고 자금 경색, 뭐 경기 침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고전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올해는 어떤 식으로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미국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인덱스 같은 이런 지수들의 반등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바이오 섹터 자체도 소외된 지가 꽤 되었습니다. 예. 특히 2021년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하던 기술 이전이나 M&A 건수나 그 규모들이 22년에 많이 감소한 것을 볼 수 그렇죠.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눈에 안 띌 정도로 진짜 줄었죠. 맞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국내 바이오텍들 중에서 12월 달에 두 개의 기업이 그래도 빅파마하고 빅딜을 이루어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가 12월 23일 날 이제 암젠과 기술 이전을 1.6조 원 규모로 성사를 시켰고 또 알테오젠이 12월 29일 날 이제 노바티스라고 하는 글로벌 빅파마의 예, 예. 자회사인 산도즈하고 또 이제 빅딜을 이뤘거든요. 이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신뢰도를 많이 잃은 상태이긴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전 포인트는 이제 잘하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매크로 이슈가 어느 정도 종료되고 나서 바이오텍들이 저점을 형성한 상황이라서 언제든지 반등을 이룰 수 있을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가치를 나타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뭐 빠질 만큼 빠지다 보니까 더는 안 빠지는데 그렇다고 올라가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모멘텀이 중요하겠군요. 자, 그다음에 지난주에 이 연초에 큰 행사 중에 하나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였는데요. 예전과 달리 엔데믹 상황에 염두를 두고 이제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데 중점을 줬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이오텍이 전반적으로 매크로 이슈 때문에 뭐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질 못했고 그래서 올해 열렸던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많은 딜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1월 달에 ABL 바이오가 사노피하고 파킨슨병 치료제를 1.3조 원 딜을 하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중간에 공시를 했거든요. 네. 이번에도 이런 기대감이 조금 있었지만 뭐 이 부분이 아직까지 가시화되진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투자자들과 미팅을 하고 난 뒤에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 정도만 가시화가 되기 때문에 올해 중순이나 하반기 정도에 매크로 이슈가 끝나면서 이런 것들이 증폭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뭐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좀 시차가 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자, 우리나라 대표로 발표에 나섰던 삼성 바이오로지스가 올해 지속 성장을 위해서 3대 축 확장에 속도를 낸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제 생산 능력 그리고 포트폴리오 그리고 지리적 거점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확장의 속도를 낸다고 밝혔는데 일단 첫 번째로 지리적 거점 측면에서는 지난 6월 달에 이제 바이오 USA라고 하는 컨퍼런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직접 미국에 있는 4개 주 공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또 송도에 있는 캠퍼스에서 이제 4공장에 대한 준비가 올해 중순 이제 모두 풀가동 준비가 예. 완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5공장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발표가 되지 않고 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반적으로 좀 기대감이 지금 꺾여 있는 상황인데 예. 올해는 5공장 신축에 대한 구체적 계획 발표도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금 환율 감소 및 이제 제4공장 가동에 따른 감가상각 비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요게 4분기 실적 하락에 대한 좀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1분기부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 상승 기대감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4공장에 대한 부분 가동 확대와 5공장 확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대감이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 상태. 예. 아무튼 좀 그동안 많이 그냥 뜸을 들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반등이 기대가 된다니까 좀 환영할 만합니다. 자, 최근에 또 제약 바이오 업계에 뭐 상당히 좀 이슈가 됐던, 그러니까 화제가 됐던 것이 레카네맙이에요. FDA의 가속 승인을 받았다. 그러니까 특정 조건에서 투약하다가 추가 임상 데이터가 확보되면 정식 승인을 받는다 이런 건데요. 맞습니다. 시장 영향이 좀 있습니까? 네, 이제 레카네맙을 잠깐 말씀드리면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네. 현재 1월 6일에 FDA로부터 가속 승인을 받았고요. 또 정식 승인 신청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으로 아마 정식 허가가 기대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3년 2분기 중으로 또 새로운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일라이 릴리 도나네맙에 대한 임상 3상 결과도 이제 곧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24년에는 이제 레카네맙이 미국 보험청에서 이제 보험약가를 받을 수 있을지 보험 등재 여부가 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도나네맙도 이제 24년이면 정식 승인을 예.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내 관련주들이 좀 눈에 띄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등장할 경우 진단제 시장이 본격화될 거라는 것. 요게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퓨처캠이 굉장히 이제 관련도가 높은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도나네맙의 그 치료제 같은 경우 알츠하이머 환자의 그 뇌 안에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것을 측정을 하는데 그 측정하는 진단제를 지금 퓨처캠이 CDMO를 지금 맡고 지금 수주 생산 중입니다. 예. 그래서 도나네맙 같은 경우에도 3상 결과가 이제 올해 2분기 중으로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연관이 깊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알츠하이머처럼 파킨슨 같은 경우에도 뇌질환 치료제로 현재 ABL 바이오가 개발을 진행 중이고요. 앞으로 점점 더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같은 뇌투과 기술에 대한 이제 집중도가 높아질 걸로 또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지난 2, 3년 동안은 코로나에 뭐 모든 관심이 쏠려가지고 네. 우리 불치병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어떤 성과 같은 것이 잘 안 나왔는데 이번에 알츠하이머 정말 세계적인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치료제가 가시화된다면 이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유전자 편집 치료제 혹은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기술이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크게 주목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유전자 편집 치료제가 출시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기술이고 얼마나 발전한 수준입니까? 아, 네. 제가 이번 산업자료 2023년 전망 자료에서 요 유전자 가위를 좀 자세히 다뤘습니다. 제가 그림 22번 제 보고서에 있는 그림을 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일단 그림 왼쪽에 보시면 예, 구름 그림 나오네요. 모양으로 예. 크리스퍼 카스9이라고 하는 이 작용 기전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카스9 단백질 왼쪽 위에 있는 이 구름 모양의 그림이 바로 가위 역할을 합니다. 아, 그리고 밑에 보시는 가이드 RNA라고 해서 주황색으로 이제 빗살이 쳐져 있는 네. 요 조그만 이제 RNA가 바로 크리스퍼라고 하는 애고요. 이제 이 크리스퍼라고 하는 애가 DNA에 원하는 이제 위치를 알려주고 카스9이 가위 역할로 그 위치를 자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한 이제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는 이 기술을 툴젠이라고 하는 기업이 보유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1회 투약으로 유전성 지중해 빈혈 및 겸상 적혈구병. 제가 이제 바이오 지식이 많지 않아서 좀 어려운데 이 빈혈과 적혈구병을 완치 수준까지 치료하는 1회 투약으로 가능하다. 이런 것이 엑사셀이라는 것이 있는데 3월 FDA 승인 신청 후 상용화 성공한다면 전 세계 최초로 유전 질병 완치 치료제가 탄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이제 인류 최초로 유전자 편집 시대가 열리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크리스퍼 카스9이라고 하는 3세대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이제 미국에 있는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와 버텍스라는 두 개의 기업이 이제 공동으로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지만 유전병 중에 지중해 빈혈 그리고 겸상적혈구병이라는 유전병이 있는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유전적으로 혈액을 잘 만들지 못하시는 분들을 일컫습니다. 이 분들의 그 문제를 일으키는 유전자를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삭제하고 한 번 투약 후 이 세포가 계속적으로 몸 안에서 이제 증식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약효가 유지돼서 결과적으로 한 번 투약으로 완치 수준에 이르는 네, 이런 치료제가 올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아주 획기적인데 이 시장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지금 이 치료제 시장 자체는 희귀병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는 뭐 10조 원, 20조 원 수준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있지만 제가 뒤에서 한번 말씀드릴 만성질환 쪽으로 확장될 경우 시장의 크기가 무한정 커지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병이 나기 전에 유전자 가위로 그 병인이 되는 그걸 네. 제거한다면은 아주 예방 효과가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연구원님 최근 레포트 통해서 알테오젠을 탑픽으로 꼽으셨어요. 어떤 배경이죠? 네, 방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좀 주목할 만한 얘기들이 있었느냐에서 머크가 개발한 키트루다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항암제가 있습니다. 이 항암제가 2028년에 특허가 끝나게 되고 바이오시밀러가 진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머크가 이 키트루다의 바이오시밀러 진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제형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혈관 주사를 통해서 링거로 투약받던 이 키트루다를 이제 1분 정도면 투약할 수 있는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것을 하고 있는데 현재 비공개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알테오젠이 이 피하 주사 제형 변경을 머크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고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머크에서 직접적으로 이 피하 주사에 대한 그 제형 변경을 언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 이 키트루다 제형 변경 기술이 적용된 키트루다가 이제 출시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24년에는 그 가치가 다 반영이 될 거고 아마 올해가 가장 좀 알테오젠의 변동성이 큰 해가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바닥을 이제 형성하고 이제 반등하기 시작할지 좀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테오젠 목표 주가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될까요? 네, 그래서 2025년에 키트루다 피하 주사 제형의 발매가 될 경우에 이 키트루다가 현재 20조 원 이상 팔리고 있거든요. 네. 그 제품 한 개로 20조를 판다는 건 굉장히 큰 일입니다. 엄청난 거죠. 이거를 이제 바이오시밀러 방어하기 위해서 피하 주사로 변경할 경우 매출액을 얼마로 봐야 될지가 지금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 이제 보수적으로 30% 정도만 이제 키트루다 피하 주사로 변경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요 목표 주가를 산정한 겁니다. 그래서 제 보고서를 보시면 일단 요 부분에 대해 굉장히 자세히 보실 수 있고 또 미국에 있는 할로자임이라고 하는 알테오젠과 거의 유사한 기술을 네. 갖고 있는 기업이 현재 매크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최근 6개월간 계속적으로 이제 최고가를 찍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알테오젠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눈여겨봐야 될 제약 바이오 기업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레고캔바이오라고 하는 기업이 올해 12월 달에 암젠하고 1.6조 원 규모의 딜을 성사시켰습니다. 이제 레고캔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ADC라고 하는 기술이고요. 이 기술은 이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항암제를 바이오 의약품과 결합시켜서 암에만 이제 약물을 전달하는 이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암젠이 레고캔바이오의 기술을 이제 전반적으로 그 기술을 인정해 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빅파마들과의 논의들이 레고캔바이오와 더욱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레고캔바이오도 좀 국내에 눈여겨봐야 할 기업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난 뭐 한 2년 가까이 제약 바이오 기업 정말 고난의 행군을 걸었다. 앞에 인고의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올해는 좀 전반적으로 좀 업황이 좀 개선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매크로 이슈들이 전반적으로 좀 해소되고 있는 예. 상황이고 미국에 있는 빅파마들이 아무래도 바이오텍이 전반적으로 좀 싸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술 이전이나 M&A가 좀 보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기술 이전을 해줄 경우 계약금을 주기 때문에 바이오텍 입장에선 자금적으로 숨통이 트이는 상황이어서 빅파마들은 일단은 지금 기술 이전이나 M&A를 하고 있지 않다. 근데 바이오텍들이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이제 상승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이제 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시초가 바로 올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뭔가 그 물 밑에서 뭔가 이렇게 좀 무르익고 있는 뭔가 좀 끓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올해 하여튼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대차증권 엄민용 책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